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비선 실세 다시 등장하는 단어인데 과거에도 한참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정윤회, 최순실, 이른바 박근혜 문고리 3인방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폭로 문건이 나왔었는데 2014년 문건입니다. 당시 이 폭로 문건을 작성했던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관련해서 비선 실세, 측근, 검찰, 고발 사주 다 비슷한 지금 상황이 불행하게도 한 6, 7년 만에 다시 또 계속 재현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상황은? 이거 비선실세라는 용어를 처음 참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참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다시 우리가 그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러면 그 불행한 역사가 왜 반복되느냐, 정치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을 봤을 때 본질을 봐야 됩니다. 즉 국민을 실망케 하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예. 의혹이 왜 터졌나? 위법 사실이 있었나 없었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그 정치적으로 타인을 폄하하거나 또는 자기가 정치 권력을 지키거나 획득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파묻혀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자, 최근에 대장동 비리가 터졌습니다. 예. 국민들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실망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장가 시집 안 간다는 젊은 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제차 하나 사자. 즐기자. 어차피 집은 내 인생에서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건설 비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YS 정권의 한보 비리부터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 나오니까 나는 깃털이다, 뭔 어떻다, 누구는 점심을 하루에 몇 끼 먹는다, 나는 점심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점심을 3끼 먹는다, 저 사람이 더 실세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태수 회장은 외국으로 출국해서 그러니까요. 잘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정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비리를 파다가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저도 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2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명 사건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예. 하명 사건이라는 건 위에서 떨어지는 사건. 그렇죠. 떨어지는 사건이나 사회 굵직한 비리가 떨어지죠. 예. 근데 이 굵직한 사건이 떨어지면 뭐냐면은 꼭 정치인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비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로비의 대상이죠. 자, 혹시 우리 법조 3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법조 3륜. 예. 판사, 검사, 변호사. 예. 혹시 법조 4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자입니까? 예, 법조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언론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자,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꼭 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도 딱 그렇죠. 그러네요. 딱 그렇죠. 예, 김만배라는 모닝투데이 전 편집국장. 그렇습니다. 예, 편집부국장. 예. 거기다 어제 또 그 어떤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6명을 공개하면서 뭐가 무서우신지 다른 분은 다 실명을 공개하는데 언론인 분은 홍모 언론사 대표. 뭐가 무섭습니까? 이왕 공개할 거면 다 공개해버리죠. 아니요. 근데 박수영 의원은 그 홍모 씨라고만 했고 사실은 CBS를 할지 다른 보도에서 언론사죠 홍모 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본인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6명을 공개를 했는데 언론사주는 분명히 이제 공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현재 기자들도 알고 있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반론권을 줄 수도 없는 게 그렇습니다. 홍모 씨라고만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홍시성을 가진 언론사를 하시는 분은 모두 긴장하겠죠. 그럼 누군가 양심선언하고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실체를 왜곡하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자, 정치인 다른 사람은 이름을 다 이야기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권순일 대법관 아까 말씀하신 판사. 그렇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특별검사, 특검 검사, 예, 그다음에 뭐 곽상도 곽상도 검사 출신 의원, 전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최재경, 예, 최재경 전 그 민정수석, 수석 비서관, 다 그다음에 검사들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저 그 검찰총장 하신 김수남. 예. 그다음에 홍모 씨 그럽니다. 왜? 이게 본인들은 좌우지간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는데 예. 그 국회의원은 그렇게 지금 폭로를 했고 예. 관련해서 권순일 씨는 고문으로 갔었던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수남도 예. 그렇습니다. 고문이었고 최재경까지는 그때는 고문 그거는 확인은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곽상도는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아까 말한 법조 3륜 내지 4륜이 다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문화재 관련 수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야, 저는 그 문화재청이 이틀 만에 허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저 경주 이 문화 대장동 관련해서 예, 경주 문화 엑스포 때 제가 이제 거기 교통 개장을 갔었거든요. 교통기획단마다 도로를 정비하고 하면서요. 참 우리 문화재청이 많이 발전했구나. 아,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가 참 그 정부 부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가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서로 소문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깐깐하죠. 제가 예. 사정 업무를 거의 제가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항상 문화재청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가타부타 답변이 없다는 부서. 그래서 우리가 가타부타 부서라고도 하거든요. 답변이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예. 맥시멈을 채워서 나오는 부서인데 그 뭐 이거는 의혹이지만 제가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개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예. 자, 건설사들은 시간이 돈이지. 타임이 이꼴 머니입니다. 예. 왜냐?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면은 돈을 모으고 각종 장비를 동원하고 재료를 하고 하죠. 이번 사건에서 나오지만 다 대출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예, 이자는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왜 빨리 안 하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땅 매입하면서 계속 돈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아무리 인허가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 그 시간을 줄여야지만 본인들의 이 수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저도 뭐 이제 있다 보면은 제 주위에 어떻게 건설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항상 뭐 부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타부타 빨리 대답을 해달라. 뭐가 모자라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보완해서 올리겠다.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이런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판사 아까 그 해봤지만 판사, 검사, 예.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남욱 변호사는 이미 그 이전부터 대장동 땅을 매입해 왔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예. 굉장히 큰 빚을 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어떤 계기로 손을 잡았고 그렇습니다. 그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편집 부국장이었고 예. 당시에는 법조팀장이었고 뭐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경찰청에 있어 봤지만 예. 참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 그 출입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예. 잘못된 게 나와서 하면 제가 책임 징계를 먹게 되죠. 또 나쁘게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추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비선실세 문건 사건이 2014년도 11월에 터졌죠. 예. 그때 경찰 신분이었죠. 저는 실제로 그 사건 때 그게 세계일보에 터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일보에 터지는 날 저는 이제 고향인 저 밑에 저 아주 경상도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형님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고 예. 아침에 속도도 안 좋고 해서 안 먹고 KTX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전화가 막 엄청나게 옵니다. 그 세계일보를 보라 그래가지고 세계일보 안에 검색해서 보고 아 이게 터졌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터지는 걸 몰랐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저하고 그 전날 술 먹은 사람한테 다음날 국정원 직원이 왔대요. 와가지고 왜 그런 반국가적인 사람하고 술을 먹느냐?
그러면 저를 이틀 만에? 아니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예. 만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봐요? 예. 그리고 제하고 술을 먹은 사람이 공무원이었거든요. 앞으로 당신 그러면 공무원 다 할 줄 알아라. 이분이 2016년도 4월 30일 석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한참 후에 만났죠.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공원에서 만나자 그래요. 아, 이분이 왜 이러나 해가지고 만났더니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우리 박 대장하고 제가 이제 수사장을 했으니까 예. 우리 박 대장하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찌 됐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바로 다음 아침에 자기도 술이 약간 덜 깨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더래요. 어쩌니게 박관천이라는 사람하고 술을 먹었냐. 아, 그래서 원래 오래된 동생이기 때문에 고향 동생이라 술을 먹었다. 당신 공무원으로서 왜 그렇게 반국가적인 사람하고 술을 먹고 다니냐. 앞으로 행동 조심해라. 절대 만나지 마라. 아유, 소름 끼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2014년도 겪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2014년도 1월 달에 예. 제가 1월 초에 처음에 첫 제목이 그렇습니다. VIP 채측권 가로 열고 최순실 정윤회 비선실세 VIP 채측권 비선실세 국정 개입 동향 이런 문건입니다. 그거를 만드셨어요, 직접? 예, 1월 달에 만들었죠. 예. 그 보고용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보고용으로 만들었죠. 근데 예. 그 전에 또 만든 문건이 있어요. 예. 실은 이제 그게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것도 1버전이 아니고 8버전이 공개됐죠. 그 버전이 많았겠죠. 예. 예. 그런데 그 앞에 그걸 또 만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어차피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공무상 기밀로서 안 걸린다고 예. 생각합니다. 2013년도 11월인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VIP 채측권 비선 라인 금품 수수 동향 이렇게 하나 더 올립니다. 소위 말하는 정부 사업이나 예. 정확히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공기업 인사 관련입니다. 공기업 인사 관련해서 수억 대를 받았는데 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그런 보고서를 한번 올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돼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늘 좀 말씀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더 드리냐면 예. 저보고 이제 신조어를 제정했다 그래요. 뭐 예. 비선실세, 글쎄. 문고리 3인방, 예. 십상시 이런데 실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는 제가 지어낸 말이 맞습니다. 국정농단. 이건 예.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함축해 쓰다 보니까. 예. 그런데 십상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좀 기억해 보면 2013년 4월 8일자 예. 모 일간신문 조간에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가면은 조간신문을 전부 다 이제 이만큼 쌓아놓고 그렇죠. 혹시 우리 관련 기사 있나? 그러니까 이제 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직 비리 관련 기사가 있나 없나?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가 있나 없나를 검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모 일간지에 십상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십상시 비서관 행정관들이 청와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청와대가 난리가 났죠. 그 사건 하명이 짠 떨어집니다. 십상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십상시라는 사람이 그 청와대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명이. 예. 이거를 누가 언론에 발설해 주었나 이걸 찾아내라 하는 게 이제 저한테 하명이 떨어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 기자분한테 취재원이 누군가 알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솔직히 우리 굉장히 가깝지 않으면 그리고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상도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또 그렇죠. 근데 터부시하고 어떻게 있으면, 했던 거 알아냈어요. 또 제가 또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십상시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은 누구고 십상시 멤버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때 예전에 그 선거 과정에서 참 측근 보좌관 하면 이춘상 보좌관이죠. 뭐 이름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고로? 예, 그렇죠. 그분도 그 한번 멤버였죠. 그래서 그분 대신에 누가 들어갔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다. 참 뭐 그 국회 의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다는 까지 제가 다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 냈죠.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그럼 10명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얘들이 청와대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내려와요. 그리고 어떡하냐? 기자한테 발설한 예를 갖다가 오히려 비위 조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역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걸 말해준 기자분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그거는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비선실세라는 게 지금도 뭐 비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왜 당시에 청와대 구조가 왜 비선실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동규 씨인가 구속이 예. 됐죠. 예. 그 이재명 후보의 비선실세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 예, 제가 뭐가 다른지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요. 아니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최성훈과는? 자, 이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재판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제가 공무상 기밀 누설로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모든 게 날라갔고 한데 예. 이 제가 왜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을 비선실세라고 했냐면은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 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었나요? 자, 청와대는 쉽게 말해서 행정요원, 예. 행정관, 예. 선임행정관 이 세 명 합쳐서 그냥 행정관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관, 그렇죠. 이건 아시겠죠? 그다음에 수석. 그다음에 실장,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비서관이 검토하고 비서관이 검토해 수석한테 보고하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비서관이 실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비서실장한테. 그러면 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실장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케이를 하면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실수비라는 게 있고 대수비, 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좀 조금 이게 보고서가 올라가는 통로가 기형적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 3명이 각 수석실 나눠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했네. 자, 예. 이재만 비서관 너는 뭐 어디 저 경제, 예. 금융, 예. 보건복지 이런 수석들은 네가 보고서를 다 취합해서 보고를 해. 그다음 안모 비서관은 민정, 홍보 이런 건 네가 보고를 해. 예. 정무비서관은 뭐 정무 이런 수석실은 거기를 통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수석들은 거의 뭐.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민정수석이 예. 저는 이제 민정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이 이번에 누구를 민정수석실에 쓰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실은 그게 거의 민정수석이 결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반드시 소위 할매 제가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할매 제가? 예. 그게 뭐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우리가 할매라 그러더라고요. 측근들이. 할매 제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예. 이 할매 제가를 누가 받느냐? 예. 안봉근 비서관이 받는 겁니다. 아. 그럼 수석이 안 비서관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뭐 민정에 어떤 관련된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 민정에서 공직 비리를 조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 직책에 따라서 그대로 그 위계서열로 쓴 게 그렇게 아니죠. 쓴 예. 게 아니군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 말씀 예. 도중에 좀 끊어서 아,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이 이 폭로한 사람 중에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이 2명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곽상도, 최재경. 예, 예. 곽상도 수석은 제가 모시고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최재경 수석 때는 제가 완전히 사찰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풀려나서 사찰을 받는 그런 집장이었죠. 2016년 예, 거의 예. 말미에 그분도 뭐 한 2개월, 3개월 정도 하고 아니요, 바로 4주 있었습니다. 4주 있었나요? 그때 그래서 예. 언론 발표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서 2주 만에 예. 사의 표명을 했고 음. 사의를 받아들이는데 2주가 걸려가지고 4주가 예. 있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수사를 하면서 그분을 좀 이렇게 알거든요. 정말 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특수수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도 이 수사의 어떤 범위를 판단하는 그런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최재경 거의 뭐 신이라고 했었죠. 예. 검사 특수검사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이 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수사를 막 무리하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되는 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한 언론 보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저도 보니까 2주 만에 사표를 내고
2주 있다가 나왔다 그러시길래 한 달 월급 받으셨나? 예,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이슈가 지금 현재 대장동 그다음에 고발사주 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장동에서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비리요. 음. 그 유동규 씨라는 사람 구속됐죠. 예.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액의 분배 논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모조리 잡아가지고요. 예. 엄벌 사업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거기면 집중을 하고, 예. 그다음 여기에 이제 또 나오지 않습니까? 2단계로 누가 50억 멤버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자, 이게 50억 멤버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대가로 도대체 50억을 줄 것을 모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저도 뇌물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음. 소위 말하는 명명가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익의 가장 측근거리에서 분배를 맡은 사람들, 여기 말하면 뭐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나 등 뒤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 나를 막아주니까 나는 이런 사람 케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본인의 몸값이나 지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좀 또 부풀리는 본인의 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배분하는 사람이 그때 현재 정영학 회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하죠. 야, 내가 이걸 갖다가 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말한 사람한테 갈까 안 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 항상 그래요. 비리가 배분 문제에서 터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이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만들거나 예. 손해를 끼치면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전부 다 우리가 남이가 이리 뭉치죠. 근데 남이 정말 남이 돼버립니다. 남이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배분 문제 할 때. 그러면 서로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예. 여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항상 모든 녹취라든가 그러면 이제 녹취를 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의 관리인들이 그렇겠죠. 예, 수사하다 보면 그래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회계사가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겠지. 가서 물어봅니다. 예. 야, 나 이런 상황인데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그 들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네,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충고한다지만 밖으로 나갈 확률이 많는 거죠. 아. 그래서 비리가 알려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다가 이게 참 흥미로운 사건인데 사건의 실체가 이 사람들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당겨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땅을 매입을 이미 해서 예, 비용이 이미 많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만배는 수원에서 뭐 땅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 그 정도로 돈이 있었을까는 예. 의문이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 예, 진정한 쩐주,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소유주가 예.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의혹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통상 이저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뭐 개발 비리라든가 큰 금전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결국 목적하는 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음. 그러면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자하는 쩐주가 있습니다. 예. 쩐주는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내가 1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얻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10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배경으로 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거나 예. 소위 말하는 뇌물을 우리가 쿠션 때린다 그러거든요. 네. 쿠션 때리는 뇌물. 예, 쿠션 뇌물이라 그럽니다. 예. 그게 뭐 쓰리 쿠션도 있고 뭐 제가 자꾸 당구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구를 잘 못 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쿠션 때린다 그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 뇌물을 현금으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 요즘 거래 뇌물 현금으로 주는 사람 거래 없습니까? 관계를 가장하죠. 거래 관계를 가장해야 된다. 예, 가장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회사와 거래 관계를 틉니다. 아니면은 뭐 투자 관계를 트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고자 하는 사람이 A, 받고자 하는 사람이 B면은 A는 계속 손해보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투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예. 특검의 먼 친척에게 100억을 줬다라는 것도 예. 의심을 그런 식으로는 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곽상도의 아들이 제가- 50억을 받아갔다는 것. 그렇죠. 제가 수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경찰에서도 수사 경과거든요. 그게 지금 수사를 사실 오래 한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경력의 경찰, 예. 그다음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 그 경찰의 화려한 경력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건 당연히 예. 제가 보기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책 이름에 그게 있더라고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지. 돈 그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 작은 사람들한테 금액도 만약에 아니고요. 돈을 이 리스트가 사실이라면 예. 돈을 줘야 됐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일단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돈이 들어와서 나간 흐름을 추적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했던 사업과 음. 사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예. 유동규를 구속해서 유동규는 뭐 지금 현재 액수로 보면은 8억 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면 예, 8억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8억 원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했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고 예. 그리고 다른 지금 판검사 출신들의 다른 법조인들은 왜 그러면 50억을 약속을 했거나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예. 그거가 통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 방패라 그러죠. 방패 예, 방패를 세웁니다. 즉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 이러이러한 난관이 있다는 것은 보통 건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너는 어디를 맡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국세청, 너는 국토부, 너는 어떤 부서를 서로 나눕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할 뭐 너는 금융기관 대출 나누죠. 그럼 여기에다가 신뢰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예. 이 사람들이 전화해 주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의 발상 완전히 예. 전환시켜서 보자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예. 민간 합동으로 해서 예. 공공이 수용하기로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 수익이 이미 애견됐고 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건데 예. 자, 이 프레임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렇게 쉬운 장사에 왜 이렇게 많은 엄청난 대형 로펌에 버금가는 고문들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럼 큰 뭐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정해주죠. 예. 뭐 그걸 성남시에서 정해주죠. 어디서 정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땅을 파는 순간부터 거기부터 문화재청, 환경부, 소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또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소송전을 제기하고 땅 주인들이. 예, 땅주인들도 소송전을 제기할 수 있고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 해보면 임하면 뭐 묘자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제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최 기자님? 최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선산에다가 예. 하나 뭐 세컨하우스라고 예. 별장이라든가 하나 지으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그다음 옆에 집이 있으면 환경 소음을 하면 소음 민원, 그다음에 하수 민원, 전력을 어떻게 끌었을지,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뭐 그 용인이라든가 경북 경주라든가 이렇게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청부터 해가지고 안 걸리는데 너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걸 해결해야 줄 기관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사업권을 따냈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이 다 퍼즐이 안 나오죠. 그러네. 예.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끌어들였다. 그렇습니다. 자, 은행은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뭘 보고 들어와? 제가 오늘 가가지고 예. 하나은행 가가지고 예. 저 이 사업 하려는데 한 50억이나 100억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은행장이 얘가 아침에 뭐 먹고 왔나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보고 들어와? 예, 제가 그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예. 자, 누구든지 이름 석자만 되면은 사회 지도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줍니다. 하나은행장이시죠? 주로 예를 들어서 알아서 전화하겠죠.
예, 예, 은행장님하고 하면은 거기 누가 좀 갈 텐데 내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힘작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형 비리에는 권력층과 정치권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곰곰이 보면 남욱 변호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예. 2015년 이후에 김만배랑 손을 잡고 나서부터는 아주 굵직굵직한 곳에서 들어와요. 하나은행도 들어오고 SK증권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제1금융권에서 들어온단 말이지. 또 SK에서 투자 무슨 400억인가 최기현 회장이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게 이제 투자인지 뭐 대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왔다 갔다 했지만 예. 그 사람도 분명히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래. 이러면 그것 자체가 또 맞습니다. 자, 최순실 보고 돈 줍니까? 아니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과정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2014년도 일로 기억납니다. 2014년도 가을쯤에 일로 기억나는데 모 대기업 소위 말하는 뭐 기획실이라 그러죠. 예. 거기서 아주 고위 간부가 저를 찾아옵니다. 평상시 좀 아는 사람이었죠.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디오니 소프라는 집에서 예.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자꾸만 달막달막하다가 최순실 씨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예. 당신은 당신 그룹에 참 중요 부서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이제 자기 기업에 처한 어려움 저는 뭐 어떤 어려움인지 알고 있죠. 예.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최순실 씨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몇 년도였다고요? 2014년도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빨랐네. 추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빨랐네. 2014년도면. 예, 추석을 야. 앞둔 시기였습니다. 여기 이 추석 전이었습니다. 그룹입니까? 기업입니까? 그룹입니다. 아. 어디라고 못 밝히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장소는 노원구 중계동 롯데마트 건너편의 디오니 소프에서 소폭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예. 사실은 동네 근처였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노원구 중계동이면 그 나와가지고 이제 예. 물어보길래 제가 한마디 예. 했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그룹이 왜 그쪽에 비선 라인에 손을 대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뭐라고? 해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그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면은 엄청난 재화도 들어가지만 예. 그 재화가 나중에 당신들 그룹의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그건 분명히 기억해라. 제가 딱 그 말 해줍니다. 그 재화가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예.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예언한 건 거의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이 고관들 정관들이 다 개입이 됐었다면 고관들이나 정관들은 통상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 전화를 해준다거나 그렇죠. 그 어떤 뉘앙스만 흘린다거나 예. 야 그 뭐 전화 한 통화 갈 거니까 좀 잘 봐줘라고 하면 예. 관련됐던 금융기관이랄지 관련됐던 무슨 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예. 아까 뭐 문화재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양한 부처에서 그냥 그쪽에서도 염화시중으로 그렇습니다. 잘 봐줬다면 예. 불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금품이 오고 가거나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을 채용 안 해도 되는데 예. 또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안 줘도 되는데 예.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혜택을 줬다면은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가 민정수석실 있을 때 사건인데 예. 가을쯤에 뭐 이 은행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모 문고리 3인방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예. 산업은행 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A라는 사람이 찾아갈 테니 그 사람을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에서 주채권은행이었죠. 대우건설의 임원으로 취직을 시켜라. 임원으로? 임원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칵 뒤집혔죠. 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세 비서관이 전화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고리 4인방 중에 한 명이라고. 예. 누구라고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화받은 산업은행 고위 임원은 아는 겁니다. 우리 산업은행의 목은 이 비서관이 쥐고 있구나. 그렇죠. 청와대에서 예. 전화 왔는데 그것도 예. 실세인데. 예, 그러니까 바로 예. 어떻게 하냐면 대우건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우건설이 임원으로 취직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비리 살 때 통행세라 그럽니다. 통행세다. 예. 나는 순진했던 거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걸 굳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조사를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그 임원도 불렀죠. 예. 당신 어떻게 조사받았냐니까 비서실로 해가지고 전화가 왔고 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번호 제한이 걸려 있어서 아 보안 전화로 알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제가 아는 그 비서관님하고 비슷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니까 아, 조치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 하고 끊었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오고 간 게 또 들통날 그렇죠. 수가 기록이 있으니까. 남을 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예. 아, 이분이 워낙 실세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오늘 만나봤고 대우건설에 잘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구나. 그렇지. 아유, 내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면은 예. 내가 좋은 일을 이 사람한테 그럼 자기가 이제 빚을 하나 자기가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필요할 때 이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아,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채권이 아니고 오히려 찍히겠구나. 전화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채권은행에서는 하니까 대구에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바로 연봉 억대에 공문 자리를 얻습니다. 방까지 얻습니다. 차도 그랜저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야. 이런 걸 보고 참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때 예. 자꾸 프레임을 전환시키다 보니까 음. 이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그만큼 않다는 겁니다. 이게 투명해지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치 검사가 왜 생깁니까?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먹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쓰리 쿠션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취업이나 또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정치 검사가 최 기자님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정치 검사는 추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예. 예전에 자꾸 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인사가 만사다. 맞습니다. 그렇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 정치 검사가 왜 생긴다는 것은요. 검사분들도 다 알고 있고 법조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서로 안 바꾸느냐? 예. 자, 소위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청탁이 들어오면은 한번 들어주고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겠죠. 예. 뭐 자기 또 위세도 있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정치 검사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야 내 말이 먹히니까요. 자, 정치 검사는 어떻습니까? 또 검찰 내부로 들어가면은 예. 내가 줄대기를 잘해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검사장 승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예. 보직을 가 있어야 됩니다. 음. 제가 민정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가 12월이죠. 중요 부장 인사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실에 그 판때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판때기 뭐죠? 이게 보직, 이게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 한 이만 하나? 예. 여기 보면 뭐 자, 제 이름 쓰면 박관천, 예. 뭐 사시 몇 회, 연수원 몇 회, 예. 어디 출신, 예. 대학교 어디, 예. 주요 보직 딱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좀 입김샘 비서관이 얘는 뭐 여자 관계도 좀 복잡하다고. 누구와 관계도 아닙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술도 좀 좋아하고 좀 그랬다 그래요. 아유. 그럼 거기서 그 좋은 보직 가진 사람이 거기 자석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톡 떨어집니다. 그럼 기타에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럼 이 보직은 누가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을 하면서 좋은 점만 부각해 주죠. 그럼 그것도 탁 갖다 붙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예. 이게 정권 초기일수록 그 말이 잘 먹힙니다. 게다가 또 다른 외부 제가 인사들이 지금 예. 그때 그래가지고 아주 대검의 좋은 보직간 분의 이름이 지금도 뭐 요번에 관련해서도 이름 해야 되는데 탁 말하고 싶은데 차마 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에서 기업이나 이쪽으로도 가겠지만 그렇죠. 뭔가 정보나 예. 압력이나 뭔가 가겠지만 예, 기업에서도 그렇죠.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뭐 그렇다. 예. 특히 우리가 그 정보통이 발달된 모 그룹 같은 경우는 예. 제가 그거는 한번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만들었더라고요. 만듭니다. 갑니다. 예. 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누구들도 쭉 하고 예. 그 경제부처 관련들 해서도 쭉 해서 예. 성향 보고서 같은 거 비슷하게 쭉 만들어놨더라고요. 실은 이제 그것도 혹시 청와대로 갑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정권 초기 때는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증을 공직기강이나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수로 옛날에는 검증을 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솔직히 이제 우리가 각 행정업을 담당이 떨어집니다. 파일에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다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아는 사람 있으면은 네. 물론 거기에 보면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붙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세평 자료라 그러죠. 세평. 이 세평 자료가 문제입니다. 그럼 세평 자료가 좀 몇 개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그 인사 비밀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통 세평 자료가 그러네요. 네 군데서 들어옵니다. 이 네 군데서. 네, 네 개 기관에서. 그럼 그게 보통 A4 용지 한 서너 장 되거든요. 예. 그럼 네 군데만 해도 석장이면 12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다 다른 자료 붙고 하면 막 이거 읽어보기 정신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검증할 수 이제 있나? 참. 예. 게다가 이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건 좀 상반되는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자기도 어디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알아보기 제일 쉬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근무 동료 예. 또는 그때에 그 길을 출입했던 언론인 또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맞아요. 모 기업, 모 대그룹에 예.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쵸? 물어볼 까지는 좋습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예. 여기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써버립니다. 이런 의혹이 있음. 이 우리나라의 맞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혹입니다. 예.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밝혀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뭐 그래서 대장동도 예. 제대로 밝혀라는 거는. 예. 대선판입니다. 지금 예. 그죠? 자 비리가 있으면 비리를 빨리 밝혀가지고 사업체를 하면 되는데 예. 정치권은 누구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보다는 예. 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여권의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하고 예. 연관이 있느냐 안 되느냐 거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젠가 그 윤석열 후보께서 예. 호통을 막 치셨죠. 검찰 빨리 수사하고 뭐 하는 거냐고. 여태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고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최 기자님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말을 다른 후보가 했다면 예. 그렇죠. 수사 개입 같아요. 아니요. 수사를 빨리 하라고 예. 독려하는 겁니다. 예. 이 비리를 빨리 찾아내라. 예. 근데 전직 검찰총장께서 예.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하도 이 사람의 뒷모습만 주로 그렇죠. 보는 습관이 있어 그런지 예. 몰라도 왜 이재명 관련된 걸 빨리 안 밝혀내느냐 이렇게 호통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분 스스로 저번에 손준성 검사 사건 때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실권이 없는 검찰총장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한 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준성 범죄정보기획관이 어떤 걸 하는지 나는 했다고 나는 잘 모른다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예. 멀쩡한 잘 나가는 부장검사 하나를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사람이네, 검찰총장 사람이네. 제가 그걸 보고요. 꼭 우리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골목대장 싸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대검의 부장검사급이면은 부장검사급입니다, 그죠? 원래 차장검사급이었어요. 예, 그 자리가. 예,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소위 대선에 나왔다는 두 분이 네 사람이 내 사람이 하면은 이 사람 멀쩡한 이 사람이 무슨 장기판입니까? 바둑알입니까? 이 뭡니까? 차장검사면 사실 본인들끼리는 차관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당시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잖아요. 윤석열. 예. 예. 그러면은 자기 부하입니다. 자기 부하를 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거는 1차적으로 예. 검찰총장 지휘를 받고 예. 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나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지위를 받는다. 근데 구체적인 업무는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비리 행위를 했으면은 나도 도의 책임이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나오셔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예. 주시면서 어떤 바라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막 우리나라의 각종 부조리나 비리가 예. 다 얽혀 있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 대장동 비리 하나 딱 제가 예. 수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하면 해드릴 간단하게요. 그렇죠. 그거 예. 정리하고 자, 이제 대장동으로 고발 사주로 고발 사주로 넘어가시죠. 갈게요. 자, 예.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예. 이 개발을 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받은 사람, 뭐 유동규 씨라든가 김만배 씨라든가 이런 사람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일단 예. 2차 수사는 어디 넘어가느냐? 이 사람들의 돈이 전달된 곳, 돈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예. 돈이 전달된 곳, 그리고 돈을 왜 줬는가, 그렇죠. 돈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렇죠. 이거 두 개 딱 밝혀내면 됩니다. 세 그렇죠. 번째는 어떻게 하냐? 예. 그럼 앞으로 이거 두 개가 밝혀지면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게 뭐 비선 실세니 누구네 이런 게 나오니까 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 전혀 이상한 오리무중으로 그냥 헛갈리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안부에 희미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은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목적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얻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자기가 뒤로 묻혀지거든요. 그러네. 예. 근데 그것을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누가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야, 그러면 내년 3월에 예. 대선 끝나고 대통령 뭐 누가 되고 나면은 여가 되건 야가 되건 되고 나면은 저쪽 비리는 묻히는 거 아니냐. 예. 현직 대통령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당했죠. 국민의 촛불이 끌어내렸습니다. 예. 사법치를 했습니다. 장기간 영어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국민 바보 아닙니다. 예.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되고 나면 끝난다고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행정은 아류고 정치는 삼류라고요. 이런 삼류 정치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 대장동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충분히 말씀하셨죠. 예. 그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예. 어제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어제 MBC가 상당히 자세하게 녹취록, 이 풀려버린 녹취록, 예. 김웅과 조성은, 김웅 예.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에 풀려버린 녹취록 내용을 보면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방문할 거면, 김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문할 거면 거기가 예.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예.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예. 전화해 놓겠다. 예.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예.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예.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예. 전 쏙 빠져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예.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받기 싫은데 이 고발장을, 예. 그리고 고발 사건을, 예. 근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예. 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뭐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거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이 특히 제가 민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검사님들을 많이 제가 접촉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했겠죠. 이 검사님들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공안 쪽이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은요. 김웅 의원은 주로 이제 형사부 많이 했죠. 형사부도 했는데 예, 예. 결국은 정치로 갔지 않습니까? 예, 정치로 갔죠. 이런 분들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조류학 박사로 인정하고 싶어요. 조리학 박사는 뭐예요? 공작을 너무 잘 만듭니다. 아, 공작을 너무 잘 만든다. 자, 2014년도에 그 작고하신 김영한 전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비망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럼요. 거기 보면 장돼 있습니다. 장.
장이 누구겠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다 말해도 되겠죠. 예. 그거 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때. 예. 거기 보면은 박관천을 회유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보직 보내줘? 승진을 시켜줘? 또 물음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검찰 출신이고. 예. 그분도 국정원에 있었죠. 그랬죠. 예. 예. 이 좋은 머리를 음. 정말 사회에 악을 찾기라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공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공작은 사회의 예. 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조류학장가 공작을 너무 잘하길래 조류학장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가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자,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예. 사회 비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고발하면 됩니다. 자, 면책특권 있다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음습한 냄새를 풍깁니까? 더구나 그것도 그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법을 전공하셨고 그 좋은 실력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사법고시 성적도 우수해서 법조에 계시다가 법조에 계시다 더 우수해가 발탁이 돼가지고 정치인이 되신 분이 뭐가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3쿠션, 4쿠션을 때립니까? 문제가 있다. 내가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인지 수사를 하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죠? 저 국회의원도 고발하면 되고요. 예. 국회의원이 고발하면요. 음.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건 함부로 취급 못합니다. 왜냐?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중요 사건이라 그럽니다. 무슨 사건? 중요 사건요. 중요 사건? 예. 예. 중요 사건은요. 최소 주보 이상을 해야 됩니다. 대검 그 서울 중앙에 수사하더라도 예전에는 대검에 제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우리 서울 경찰청에 수사하더라도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일일 보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일일 보고 주보라는 사건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고를 해야 되는 최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국정원 직원이 뭐 댓글 작업해가지고 무슨 사건. 예. 이건 일일 보고 사안입니다. 그럴 만했죠 본청장한테. 그때. 예.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은 대부분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김웅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것도 검은 냄새가 나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손중성 검사라는 분이 이걸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외부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고발해라. 그렇죠. 손준성 보냄. 예.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그게 흘러나온 게 정점식 그렇죠. 의원실로 예. 갔는지 안 갔는지 그 그러니까 고발장이 그건지 이게 아닌지. 국회에서 처음에 시작돼가지고 예. 다시 검찰로 갔다가 검찰에서 다시 국회에 치고 국회에서 다시 외부자 해가지고 다시 검찰로 간 거 아닙니까? 오늘의 주제는 3쿠션이군요. 이거는 이거는 4쿠션, 5쿠션.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예. 공작의 전형입니다. 이건 이렇게 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요. 절대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로 밥 먹여준 겁니까? 혈세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검사가 예, 개입돼 있는 사건들인데 예, 전직 검사 플러스 그렇죠. 이것도 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물론 이제 공수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만은. 공수처 뭐 수사하는데 이제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특수를 예. 오래 해놓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수처가 욕을 많이 듣고 있죠. 그랬습니다. 이제 저보다 수사를 좀 뒤에 한 사람인데, 예. 예,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가 공직비리 수사처 할 때 공짜가 아니고 예. 공수를 할 때 공짜가 안 되려면은 요번 수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경마장에서 왜 말에 옆에를 가리는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경마장에서 말 옆에 가린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지. 이런 수사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지만 엿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주변 눈치 살피고. 그리고 주변을 찾으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제일 안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요걸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자, 그 욕망이 작동하겠다. 2014년도에 재사건 났을 때 예. 처음에 문건의 진위 여부는 형사부 검사 한 명이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문건이 어떻게 해서 공개됐냐? 그 실력 좋다는 특수부 한 개부가 동원됐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이건 이제 성적 용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수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검사 4분 5분이 저를 돌림방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놓고 예.
한 4시간씩 검사는 교대를 하는 겁니다. 예. 얘는 계속 하루 종일 이 검사 저 검사 막 불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나중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예. 만사 기사는 어떻게 하냐? 음. 이제 이야기도 해줍니다. 음. 아까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거하고 이리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예 맞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예. 빨리 하고 갑시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특수검사들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나 참 저는 이 말 듣고 놀랐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막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저 혼자 분리 갔어요. 예. 휴일날. 근데 처음에 그분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자기도 날, 크리스마스 날 일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날 화나지. 이게 그것까지 이해하면 예.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이 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요. 나중에 안 되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곳이? 무슨 말인가 싶더니 예. 여기는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로도 만들 수 있는 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특수부 검사가 예. 특수하네. 예, 사고가. 그래서 참 제가 예. 야, 나도 옛날에 수사할 때 저렇게 했던가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기서요. 밖에 나가시면서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듣고 제가 참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요번에 제가 박관천 조사 제가 담당하고 하는데 요번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들리죠. 거기 저 크리스마스 때 잠자고 아무도 없는데 안 들립니까? 본인도 미안했더니 아시고 웃더라고요. 본인 인사 걱정했었구나.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같은 한솥밥 먹은 식구들끼리 이해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 그런 게 개입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발 사주 의혹 이 사건 자체만 좀 집중을 한번 해보죠. 예, 다시 집중하시죠, 이제. 손준성, 김웅 그리고 조성은으로 이어지고 예.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것도 예.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정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예. 손준성을 도와준 검사가 또 있었다라는 게 그렇죠. 검찰 쪽 이야기고 주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는 뭐냐면 직권남용과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유동규는 지금 배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 관련돼서 배임의 혐의자 피의자까지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피의자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적시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조직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행정 조직이고 음. 검찰 조직입니다. 예. 혹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검찰, 경찰, 군, 특히 제복을 입은 사회는 엄격한 상명하복이죠. 다른 조직보다 셉니다. 예전에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이게 사정에 있을 때를 이야기 드릴게요. 예. 우리가 감찰이 제일 센 곳이 경찰청과 국세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직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검찰청도 감찰이 셉니다. 근데 그러면 수사권 확대 수사가 더 센 거죠. 예. 자, 검사 동일체의 원칙까지 말하는 조직, 상명하복 조직에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밑에를 시켜서 고발장을 작성했던, 자기가 작성해 주어서 보내라고 했던, 예. 과연 위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을 예. 평범한 상식의 검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개입의 의지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자들 문화하고 거의 자, 똑같던데 보니까. 예? 기자들 문화하고 똑같던데. 기자들 문화요. 예, 검사들 문화가 거의 저- 뭐 보도국에서 그런 정도의 일을 할 거면 무조건 윗사람한테 보고하죠. 자, 어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기자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언론사에 좀 잠깐 몸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자들 문화를 보고 좀 기자들 문화는 센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검찰이나 경찰보다 훨씬 자율권이 보장됩니다. 예. 자, 제가 놀랐습니다. 음. 그 소위 부장이라 그러죠. 부장님. 예. 저는 기자들이 부장님 하면서 고개를 팍 90도로 조폭처럼 숙일 줄 알았습니다. 에이, 그렇지는 근데 그러더라고요. 예. 하니까 부장 님줄 안 예. 붙여요. 왜 입자 안 붙여요? 예. 그리고 또 국장한테도 예. 국장 그러더라고요. 예. 난 놀랐어요. 예. 훨씬 뭐 이런 나는데 예. 뭐냐 해와야 될 취재를 안 해오면은 엄청나게
쪼이죠. 조이더라고요. 예. 그건 일입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다릅니다. 도열해가지고 딱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도열해서 인사를 한다. 예. 예. 그 조직 문화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손준성과 윤석열, 유동규와 이재명 이 나누자 그랬죠? 예. 자, 제가 지금은 검찰 문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여기 문화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행정조직. 예. 예. 행정조직장은 그 선출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은 예전에 서기관 부의사관이 장할 때보다 장악력은 제가 알기로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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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갈 사람인데 뭐 예. 4년 후에. 그래. 예. 거꾸로 말하면 이제 자기하고 새로 온 시장 군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그럼 그럽니다. 그래.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가. 너 다음에 선거할 때 하여튼 한번 두고 봐. 맞아요. 나 여기 오래 예. 살았어. 그 맞아요. 예. 나 여기 오래 살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표가 몇 표인지 알지? 그렇지. 실은 이런데 제가 예전에 시장 군수 비리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사법실에 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정확하게 할 거야 하고 들어옵니다. 선출직 돼가지고 그렇죠. 이걸 발판으로 국회에 진출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그래요? 혼자 독야 청청하세요? 그럽니다. 저도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 예.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외곽 돌립니다. 돌리는데 누가 옆에서 또 그럽니다. 일이 잘 안 돼. 예, 시장님. 그 저번에 한번 나갔던 그 뭐 가장 예. 그 동당 보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저 시에서만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이번에 시장 선거하실 때인데 좀 이렇게 어루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리인데 재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랬나? 긴가민가하면서 얘하고 이제 유주사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럼 그렇지. 네가 잘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잘해주는 척하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뭔가를 주고 코를 탁 끌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음에 이제 승진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최 기자님? 예. 본인이 이건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은 자기 경기도에서 사실 사퇴하겠다. 그렇죠. 대통령이 사퇴하겠다. 그렇죠. 공언했죠. 그렇죠. 그래 하면 됩니다. 예. 자, 부정한 돈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끌어내듯이 국민이 참 이게 불행한 이야기인데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 행정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 배임이라는 거는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타인에게 그만큼 돌아올 이익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배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호한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그 재물이나 예. 경제적 이익을 즉 자기의 업무를 배신하여 그렇죠. 자기 임무를 배신해서 예. 자기가 직접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이제 성남시가 더 받아야 될 거를 예. 이재명 시장이나 당시에 예. 유동규 때문에 못 받았다. 그렇죠. 그거죠. 미래 수익이 분명히 이렇게 예. 날 건데 그때 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예. 받았다. 이게 그렇죠. 지금 핵심 쟁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정한 예. 금품 관련 엮이면은 다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과연 그 사람이 이게 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는 일단 정치대로 나가게 하고 예. 이 돈의 행방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계속 이제 뭐 정치적으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사하는 사람도 수사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경마용 말처럼 옆에 안대하고 옆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쭉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 그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같은 예. 지금 손준성, 김웅 그리고 손준성 위에 누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업무상 지시관계가
아니다. 그거는 일탈행위였기 때문에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준성과 윤석열의 관계,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에서 이재명이 저렇게 공격을 받으면 당신은 더하면 더하지 덜 할 수가 없는 법적인 관계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비선실세죠. 비선실세. 비선실세냐 아니냐. 실세냐 아니냐. 비선이냐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가 예, 유동규가 비선이다 말까지 나왔죠.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받아쳤습니까? 예. 적어도 비서실에는 있었어야 이건 측근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손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자, 비서실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개선 관계죠. 라인 관계입니다. 바로 직무상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청 조직도를 딱 보십시오. 검찰총장, 차장, 예. 딱딱이 하고 조직도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밑에요. 바로 그렇죠. 밑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성남 산하기관. 예. 예. 그다음 성남 도경홍 뭐 기획본부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야, 나는 우리 직원이 이럴 줄 몰랐어. 어. 우리 직원이 이럴 줄 몰랐어. 이건 아니죠. 두 분 다 그랬는데 예.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그 행정 조직하고 검찰 조직하고 어디가 더 위에 피라미드 정점의 장악력이 센가? 아까 그거 이 조직은 당연히 보고했을 거다. 국민은 이런 상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전에 검찰 조직이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검사 동일체 말씀을 하셨지만 예. 또 만약에 이제 손준성이나 다른 검사들이 엮여서 그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럴 가능성 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했다. 예. 그렇죠.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특수통들이 한 말이 순국한다 그럽니다. 예. 예. 순국 선열이 되는 가능성. 예. 그래서 과잉 충성을 한 걸로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또 짜여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죠.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떤 그 탐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그걸 갖다 예. 말씀을 갖다가 예.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사분들이요. 예. 머리가 참 좋으세요. 힘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엄청 냄새를 맡고 있겠죠 지금. 그리고 정말 후각과 촉각이라는 이 오감각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인수위도 나가 있었거든요. 예. 예. 박근혜 정부 인수위. 예. 아닙니다. 그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나가 인수위. 있었고, 예. 그다음 또 앞에도 또 한번 나갔었고요. 나갔었는데 이제 인수위가 실은 대통령 취임 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물어봅니다. 야, 그때는 12월 선거였죠. 12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퇴임 때까지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두말 않고 대통령이 인수위 할 때라 그럽니다. 삼청동 인수위예요. 차가 통행이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야, 각 부처에서 보고하려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인수위 담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인수위 어떻게 뽑냐면 뽑을 때 이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대표주자 한두 명씩을 인수위 파견을 받습니다. 에이스. 예, 이건 진짜 에이스입니다. 그다음 또 요걸 백어택할 인수위 팀이 꾸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수위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를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럼 검찰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은 불행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정기관들이 소위 정권 한 4년 차 정도 때는 수사를 안 합니다. 보고 있다가 예, 복지 안동을 다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거 하나하나 모아둡니다. 그 중에서 그럼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분이 채식주의자인가, 고기를 좋아하는가, 회를 좋아하는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한테는
채소 몇 종 세트, 육식을 좋아하면 고기 몇 종 세트. 딱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있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한 3년 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했습니다. 예.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 개혁은 미진해서 물론 현 대통령께서 예. 예전에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사받으실 때 그때 입회까지 하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검찰의 행태를 직접 몸으로 처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대통령 혼자 힘으로요? 개혁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자 우리 한번 그 우리나라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죠. 예, 예.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한번 우리 저 기자님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예전에 5.16 혁명, 4.19 5.16 혁명을 거치면서 누가 집권을 했습니까? 어떤 세력이요? 군부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참 그 저하고 거의 같은 세대시면은 예. 80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 겁니다. 음. 그래서 93년도에 뭐가 들어섰습니까? 문민정부라는 것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인제는 최초. 인제는 권력을 민한테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회 개혁 공부를 싹 도려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왕자 세계. 근데 예. 이때 나온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예. 바로 검찰 세력이지 않습니까? 재밌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는 군부 세력 시대는 독재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엄격한 상권 분립의 나라라 그러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입법부, 행정부, 음. 사법부에 솔직히 검사 출신 분들께서 진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진출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사실은 기업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는 변호사 사무실 대형 아니 로펌 검찰로 갑니다. 검찰로 고발하러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예. 결국 검찰이 최종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검찰이 최종 심판자가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 최종 심판자를 갖다가 예. 한 그 켜켜이 쌓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의지로 어. 단번에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정말 그 조직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그래도 예. 지금 이만큼도 많이 왔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예, 앞으로요. 검찰. 검찰 인사 체제를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파견 나오는 검사들 사표 나오고 오라 그랬죠. 청와대 파견 끝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 청와대에서 고생했지? 잠이 조금 한 달도 안 쉽니다. 다시 재임용해 버립니다. 그것도 좋은 자리로요. 맞아요.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이것은 검찰 개혁이 영원합니다. 즉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막강한 세력도 가지고 막강한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제가 경찰 출신이라서 이런 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많이 줬다 그럽니다. 예. 검사의 실력과 경찰의 실력 아마 저희 조직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떠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경찰이 실력으로. 지금 현재 못 따라간다. 예. 예.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조직 친정에서 요거도 뭘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실력 좋지. 여태까지 쌓아온 바운더리 있지. 여태까지 쌓아온 정보 있지. 그다음에 기소권 가지고 있지. 네트워크까지. 그 삼권 분립이 안 되는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대기업에서 뽑아가지고 재력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대통령 한 명의 위주로 한순간에 개혁한다고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검찰을 갖다가 폄하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부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검사들 중에서 정말 골수 검사들 많습니다. 골수 검사라는 건 뭐냐? 수사만 보고 가는 검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빛을 못 봅니다. 한직이죠. 예, 빛을 못 봅니다. 예. 왜 빛을 못 보면서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로얄 보직이 심는다고 그 자리를 갖다가 여기는 원래 차장급만 가는데 부장도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옛날에 남녀 차별이 많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성을 몇 프로 이상 고용해라고 그랬죠. 고용해라고 막 예. 끌어올렸습니다. 예. 이런 인사 시스템도 검찰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 검사에 관해서 아닙니다. 한직 검사, 기존 한직 검사 예. 이제까지 형사부 검사, 공판부 검사, 특히 영사부 검사들은 계속 여검사들, 형사 그게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소위 말하는 검찰청 한직에서 오로지 사건만 하는 검사들. 자, 경찰에서 올라오면 그 기소해야 되죠. 다시 자기 기소 책임질라니까 이런 엄청 많습니다. 사건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예. 빚은 안 봅니다. 빚은 딱 빚은 뭐 한두 개 하는 특수부. 예, 한두 개 하는 특수. 예.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실체적 진실만 발견을 잘하고 사회 정의만 세운다면은 나는 승진할 수 있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어야 됩니다. 야. 검찰 인사가 소위 말하는 민정의 구미에 맞는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법사위의 구미에 맞는 법사위에 뭐 저 오래된 분들은 자기 저 티오가 그렇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부장 승진 티오 나는 몇 선이니까 몇 개. 그렇죠. 검사 승진 티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직이 바로 섭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요, 그거 원할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박관천 그 전 행정관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진면목, 낫 예. 이거를 현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예.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예. 상처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것 잘 되기 위해서 그럼요. 하는 겁니다. 예.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